이준석 대표가 조금 뭐 생각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낙연 대표 쪽에는 이미 그 현역 의원들 중에 뭐 그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합류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는 것이 제3지대 빅텐트에 유리하느냐.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스타 플레이어란 말이야. 자기 스스로 메시란 말이야, 메시. 예. 이 메시가 자기 혼자 놀지 같이 안 논단 말이야. 누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그걸 받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까 차 교수님 얘기했는데 역대 우리나라 연합이 성공했던 경우는 DJP 연합밖에 없어요. DJP 연합이 왜 성공했어요? DJ가 대통령이 되고 관리자로서 JP가 맞춰졌기 때문에 총리형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둘의 양대 축에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지분이 명확했단 말이에요.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이었던가요? 그중에서 68명이면 44%쯤 되는데요. 44%가 전과자입니다. 다른 당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봉쇄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다. 이 얘기가 났는데 이 얘기가 나오자 민주당에서 뭐 반발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발언 사과합니다.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그 이후에 이게 팩트 체크 막 이런 게 많이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44가 아니고 41 수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네요, 갑자기. 근데 그 숫자에는 민주화 그리고 노동운동 요 과정에서 실적법 위반한 경우도 포함됐다.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그 때문에 전과가 되신 분까지 포함된 거다. 그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실책이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 그 발언 정중히 사과드린다. 그러니까 수치를 좀 바로 잡으면서 이게 아니군요. 그러면서 포함됐다. 그러니까 사과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인정 변호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소속 정당도 다르시니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44% 전과자라고까지 하면서 비난을 한 이유, 그리고 하루 뒤에 바로 또 사과한 이유, 이거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이니까. 언론인이잖아요. 언론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팩트가 잘못됐을 때는 재빨리 이게 그 44가 아니고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정도. 사실 44나 41이나 보통 국민들 입장에서는 10명 중에 4명 이상 된다는 거 4명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된다는 것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어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력 언론사의 언론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고 나아가 내용을 봤더니만 그중에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투사, 민주운동, 노동운동 했던 그런 분들도 뭐 두루뭉실하게 해서 했다는 그런 점을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마치 44% 얘기 거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비난하는 것좀 그렇죠. 비춰졌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민주당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586, 486 했던 이 그 지나친 운동권 어떤 그 세력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국민의힘 쪽의 어떤 지적과 상당히 맞닿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탈당의 명분을 쌓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도덕성, 윤리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금의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1일 탈당을 예고한 날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44% 어제 내놨다가 하루 뒤에 바로 사과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약간 좀 뭐 그렇게 비춰졌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 분이죠. 정성호 의원이 좀 쓴소리를 좀 내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입니다. 보시죠.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한 제가 알기로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그 대표 정부는 아니겠습니까?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에요. 의원 165명 중에서 지금 뭐 몇 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의 평가만이 그 정당한 평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게야말로 독재적인 생각이죠. 무슨 몇 프로가 전과자의 독재적인 생각하시네 이렇게 받아쳤는데 박성준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는 왜 갑자기 저 표현을 썼을까요? 이제 탈당의 이제 명분을 잡기 위한데 이제
이게 질주를 하다 보면요. 아. 스텝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 민주당을 문제가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떠나는 이유가 명백히 있어야 된다. 명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스텝이 꼬이는데 저는 민주당의 또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또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분이고 경선까지 나왔던 분인데 저렇게까지 해서 뭘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스텝이 꼬이고 급한 것 같아요. 급하다 보면 저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뭐 바로 또 사고 났어요. 하루 만에 아니, 딱 사고 났어요. 저기도요. 예. 사과가 심플하지 않잖아요. 아. 누가 저 납득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예. 많은 중도층들도 있잖아요. 44%가 아니라 41%다 했을 때 예. 저는 사과가 아니라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절대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 의도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이 스텝이 많이 꼬이고 있다는 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두 차례나 국회에서 오늘 두 차례의 출판 기념회, 요즘에 북 콘서트라고 부르죠. 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향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는데 그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간히 저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었지요. 그럼 합류 의사를 조금 밝히신 걸까요?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협력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협력을 얘기하죠. 어떤 원칙이 있다 이거는. 협력에 대한 원칙이 있다. 뭐 한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자주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또 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약간 듣기에 따라서 결이 다른 얘기를 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결합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승민과 안철수라는 미래지향적인 대선 주자들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지도자 간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너지가 충분히 나지 않았다. 정상적인 총선 시즌에는 1월 20일경부터 공천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과연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세력이 창당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어떤 대화의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부터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저는 그냥 말씀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차정희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들으셨잖아요? 예. 그럼 이른바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낙준연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소위 정치 구단이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정치 천재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미리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간의 결합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반윤이고 한쪽은 반명이기 때문에 반면과 반주, 그러니까 지금 반윤의 이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타당성, 명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피스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 지형이 저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떤 측면이 있냐? 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다시피 극단적인 진영 정치에 따른 이런 정치 혐오와 분노가 정치 테러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진영 정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애초의 결합의 명분이 이제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제3에서 빅텐트를 쳐서 우리가 이 양극단의 정치를 지금 거중조정하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여론이 바뀔 수 있다고 이준석 전 대표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넥스트 스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낙연 전 대표와 당을 같이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일단 고지를 좀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이야기 나온 거 대선주자와 대선주자가 만나서 이야기가 안 된다는 예. 유승민과 안철수는 과거 사례를 얘기했단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안 되지만
그럼 이준석과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을 경우에는 한쪽은 대선주자고 한쪽은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관리자 하려 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미래를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정치인이라 생각하고 예. 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한번 대선에 출마해서 이게 경선에 떨어졌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애둘러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신당 창당에 의해서 준비 다 돼 있다. 지금 뭐 출발했다. 4만 명이나, 출발했다. 4만 명이나 예. 지금 모으고 나는 1월 25일부터 공천 작업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까지 2월 달쯤에 창당한다는데 1월쯤에 가면 둘이가 만약 결합하면 그러면 누가 그러면 주가 돼야 되느냐를 국민들에게 미리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치 천재라는 거죠. 근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그건 하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영리한 저는 언행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낙준연대와 관련해서 윤석 전 대표는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협상을 위한 자락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협상을 위한 뭐 나름대로 어떤 자락을 깔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오늘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는데 제가 100% 지금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두 번째 100% 동의한다고 앞에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결국은 당내 어떤 헤게모니 주도권에서 사실은 좀 지칠 정도로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싸웠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둘 건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한 배경에는 나는 이미 이제 당원이 이제 4만 명 이상 확보돼 있고 내가 훨씬 몸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협력을 하더라도 과연 누굴 중심으로 할 거냐 이런 어떤 주도권 경쟁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조금 뭐 생각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낙연 대표 쪽에는 이미 그 현역 의원들 중에 뭐 그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합류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는 것이 제3지대 빅텐트에 유리하느냐 예. 이런 어떤 문제는 또 별개의 또 문제라고 또 생각을 좀 합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단순한 어떤 반명이 아니라 원래 어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전과 사범부터 해서 수많은 지금 법적인 사법적인 문제가 지금 있고 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어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의 민주당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도 없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명분을 이준석 대표보다는 훨씬 더 갖고 있고 저는 좀 그런 점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그 이낙연 어떤 대표의 많은 어떤 좀 소구력을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여론까지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이낙연 어떤 주도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또 문제는 단순하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 두 인물의 이준석, 이낙연 두 전직 대표들의 어떤 연대, 그 연대를 하게 되면 주도권 어떤가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런데요. 이와 관련된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결합 또는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반대가 57.9입니다. 찬성은 19.8밖에 안 돼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결합하는 거, 연대하는 거 별론데요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일단 최인영 변호사께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두 전직 대표들이 뭐 손을 잡고 하는 걸 고민보다 일단 여론의 저런 시선을 더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분들이 다수당은 아니잖아요. 말은 빅텐트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스몰 텐트부터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설령 한 57, 8%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찬성하고 하는 약 20%의 어떤 그런 지지율을 보고 실질적으로 한 20% 정도의 어떤 득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4년 전입니까? 지금 우리 한 8년 전이었습니까? 국민의당처럼 사실상 비례정당으로서 20석 이상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본인들은 어차피 나중에 신당들이 뭐 연대하고 결합하든 뭐 다수당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1당 되는 건 아닌 것이죠. 제2당도 아니고 제3당 정도, 제3당도 20석 정도의 원내 교섭단체만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전장에서 적과로 손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반대가 57.9%보다는 오히려 찬성 19.8% 그쪽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두고 갈 거기를 가능성, 보고 있는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당 잘해야 됩니다. 이제 박성준 의원님. 이거는 이제 야당이 됐을 경우 이제 선면 야당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 보면 이제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노선이에요, 노선. 노선이 명확해야만 갈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였습니까? 반윤이니까 반윤. 윤석열 정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윤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당을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반명했단 말이에요. 이재명과의 반대측에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건데 두 노선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주도권 싸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스타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메시란 말이에요, 메시. 예. 이 메시가 자기 혼자 놀지 같이 안 논단 말이에요. 누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그걸 받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까 차 교수님 얘기했는데 역대 우리나라 연합이 성공했던 경우는 DJP 연합밖에 없어요. DJP 연합이 왜 성공했어요? DJ가 대통령이 되고 관리자로서 JP가 맞춰졌기 때문에 총리형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둘의 양대 축에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지분이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당들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지분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도 명확해야 되는 거고 예. 이 대표 주자가 있다면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중부로 이호라고 산에 두 호랑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당도 그래요. 항상 여당도 그렇고 예.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DJP 연합은 DJ가 대통령이 됐고 예. 총리로서의 JP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한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여기서 봐봐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얘기를 잘한 거 아니에요. 총선이 이미 시작되는데 예. 출마자들 나오는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예. 정리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선과 주도권과 예. 이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가 이 주도권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장에 메시가 뛰고 있는데 다른 메시가 들어와서 공을 달라 그러면 공이 가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사람에게 공이 가야 예. 슛볼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이 구조 자체가.